창업 초반에는 사실은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하는 실수,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절대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실수를 제가 스스로 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30대 중반의 나이였고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을 때였는데 저희의 첫 매장이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한 2억 원 정도의 순손해를 입혔었던 매장인데요. 그 매장의 이름이 글로우 키친이었어요. 매장의 공간의 분위기 따로, 메뉴 따로, 그리고 뭐 서비스나 사이니지의 모양 따로 전부 다 각각 노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매장의 메뉴는 이탈리안도 팔다가 동남아 음식도 팔다가 한식도 팔다가 뭐 온갖 음식이 다 있고, 그래서 식사 메뉴만 100가지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이없이 많은 메뉴를 팔다 보니까 매장의 정체성이 흐릿해지고 아무도 충성 고객이 없는 그런 매장이 되더라고요. 매장을 만들 때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공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서비스와 메뉴와 각종 사이니지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메인 컨셉에 정말로 다 복종하고 종사하는 방향으로서 한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음 매장들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매장, 모든 브랜드에 적용되는 원칙들도 있고요. 어떤 원칙들은 특정한 매장과 특정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그런 원칙들이 있고요. 가령 세계관 통일의 법칙 같은 경우엔 사실은 어느 매장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적용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공간에서 A란 컨셉과 B란 컨셉을 둘 중에 뭐가 나을까 하다가 둘 다 버리기 싫어서 A와 B를 모두 구해놨을 때 그때 완성도가 높은 매장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그런 매장 중에서 모든 매장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는 매장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성공하는 매장조차도 사실 하나의 컨셉을 잡아서 더 높게 갔었으면 더 완성도 높고 더 잘 되는 매장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포텐셜을 오히려 낮추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모든 매장이 처음 만드실 때 자기 예상 투자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금이 무한대로 많은 사람들은 없거든요. 전부 다 창업에 걸맞는 자기만의 예산을 짜는데, 그 예산은 아무런 컨셉도 아무런 특이점도 없이 그냥 전체적인 마감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돈을 전부 다 쓸 것이냐, 아니면은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이 예산 가운데서 내가 좀 더 매장에 핵심을 두는 무슨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그 포인트를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을 할 것이냐, 이거는 하늘과 땅의 결과의 차이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을 만드실 때 반드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고, 그렇게 집중된 부분을 통해서 원더를 구현하시는 게, 매장을 찾아오신 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렌드는 돌고 돌지만 당장 이번의 트렌드, 당장 내년의 트렌드가 무엇일지는 예측의 영역이보다는 결국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그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느냐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방향성이 이거를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뛰어난 누군가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이끌어내가는 거죠. 단순히 맛있으면 잘 될 거라는 건 되게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맛도 너무 중요하긴 한데, 근데 식당은 외식 경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를 오고 싶게 만드는 거, 매력적인 요소가 항상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테리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플레이팅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오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인스타에 보이지만 맛은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게 흥미를 일으킬 것이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침에 항상 유럽 사람들이 먹는 게 크루아상이랑 카푸치노 이런 걸 많이 먹는데, 그런 걸 떠올리는 브랜드가 딱히 한국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데 가면 항상 그런 거에 심취하고, 나 유럽 여행 왔어, 파리 여행 왔어, 이런 거를 인스타에 인증샷 올리는 거 되게 즐겨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공간이 한국에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결국에는 핫함을 끌고 가는 요소는 재방문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핫플에 오는 거는 호기심 충족이고, 한 번 왔으면 만족이 됐잖아요.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입지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유지력을 가려면은 그때부터는 맛이 제일 중요해서, 결국 핫플이냐 오랫도록 사랑받는 매장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 왜냐면은 남들이 다 안 될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그때 뭔가 추진력 있게 나가려면 자기 확신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포용력. 왜냐면 안 됐을 때 바로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박이 안 돼도 중박은 가야지 어쨌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게 창업이거든요. 저는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고 저 혼자 맨땅에 헤딩하면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처음에 샵을 오픈했을 때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신사동 가로수길도 아니고 건너편 이렇게 언덕길에 1층에 비탈길이죠. 거기다 이제 한 30평 정도 되는 곳에 이제 미용실을 오픈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청담동에서 되게 유명하신 선배님들이나 동료들, 후배들이 너 이럴 거면서 왜 청담동에서 디자이너 달았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담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부심이 엄청나게 커요. 청담동이 아닌 외적인 부분은 거의 뭐 인정을 안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내 브랜드를 차려서 내가 이 지역 상권을 삼켜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페이스북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네보다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여줄게, 그런 거대한 헤어샵들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SNS 1세대로 미용실을 차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요즘에는 워낙 SNS로 미용실을 많이 오픈을 해요. 근데 SNS가 양날의 검이에요. SNS로 빵 뜰 수도 있지만 SNS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초이진 헤어만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SNS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력이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SNS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직원을 채용할 때도 기본적인 실력이 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채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히피펌 하려면 초이진 헤어 가야 돼요. 복구하고 싶으면 초이진 헤어 가야 돼요. 뭐 레이어드 스타일 하고 싶으면 초이진 헤어 가야 돼요. 모든 머리를 하려면 이 초이진 헤어에 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초이진 헤어를 만들고 있고, 기초부터 탄탄하게 올라가서 열심히 자기 발전,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기회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은 내가 단단해지고 노력을 하는, 뭔가 나만의 그 내구성이 강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잘 잡아서 그걸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오로지 제가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이 미용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나. 내 스스로가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분명히 어디선가 이렇게 손을 뻗칠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 잡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상권과 그 공간인 것 같아요. 그 상권에 필요한 게 무엇이고 누구한테 팔 것인가가 컨셉과 브랜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거는 한계가 있으니 결국에 함께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표트 남바꿔거는 점심 메뉴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직장인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메뉴에 좀 집중을 했었던 거고, 상권과 공간에 따라 컨셉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는 음식이 있어도 그 상권에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또 무용지물일 거고, 결국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팔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지금 만든 모든 브랜드의 컨셉들이 트렌드였던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느꼈던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결국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환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인데,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것들이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결핍에서 나오는 게 가장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드의 결핍이라는 거는 뭐랄까, 정말 진심에 나오는 행동들, 이야기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것들이 결핍에서 나오는 가장 큰 힘이지 않을까? 사실 힘들고 재미없고 멋없는 일을 한 9가지 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멋진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무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면서 간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사이클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 트렌드가 맞다라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안 됐어 하고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더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한테 어떻게 더 공감을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점도 그래요. 단순하게 이 메뉴가 맛이 없다? 그럼 당장 내일 바꿀 수도 있죠.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게 잘 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쌓기 전부터 이미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확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만들고 내가 한 건데 그걸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은 당연히 빨리 바꾸는 게 맞아요. 근데 난 분명히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의 원하는 목표까지 갈 수 있는 그 노력은 해봐야지,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낸다라는 거는 결국 자기가 그에 자신이 없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저라는 사람은 어디서 영감을 많이 받느냐를 많이 물어보곤 해요. 이렇게 표현하기 좀 웃기지만 서브컬처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닌자 거북이라는 만화를 진짜 좋아해요. 닌자 거북이 캐릭터 중에 이제 오렌지 색깔을 하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라는 음식을 먹으면서 힙합 노래를 듣고, 괴짜스러운데 매력적이었던 그런 모습들을 그 브랜드에 담고 싶었었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피자를 즐기고 그 문화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랬었습니다. 지금의 트렌드와 되게 잘 맞아 떨어져서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더 힘들을 많이 실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몰라주고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심플해요. 그냥 그걸 믿어요. 저를 믿고 내 생각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단순하게 내 자신감에 의해서, 오만함에 의해서 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난 정말 잘 될 자신이 있어. 그리고 그걸 공감해 줄 사람들을 정말 열심히 찾는 거죠. 한 명을 만족시키기는 생각보다 쉽거든요. 근데 100명을 만족시키는 거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1000명을 만족시키는 건 100명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겠죠? 그럼 10,000명을 만족시키는 거는 당연히 1000명을 만족시키는 건 어려울 거예요. 나랑 같은 사람 한두 명만 찾아서 그들 먼저 설득시키자. 그럼 2명이 1명씩만 맡는다고 해도 4명이 될 것이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모자나 이 자켓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되게 유명한 스트릿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모두한테 공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팬들한테만 헌정하듯이 해요.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팬들한테 먼저 구매 기회를 줘요. 솔드아웃이 됐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예 살 수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새로운 고객들을 유입하지 않는데 어떻게 브랜드가 전속할 수 있을까? 이들이 선택한 길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의 그 취향, 문화를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거를 공감해주고 좋아해줄 사람들한테만 상대를 하겠다. 근데 결국은 그게 하나의 유행처럼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그 문화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인입을 시키는 거죠. 저는 사실 그런 전개를 되게 좋아해요. 처음엔 요만했던 구멍으로 새던 졸졸졸 흐르던 물이 어느 순간 구멍이 되게 커져서 그게 홍수가 되고 파도가 되듯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